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부재,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 또 소매 판매, 또 영국의 인플레이션 10.1이 기록이 됐죠. 그래가지고 40년 만에 최고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10월에 피크를 칠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냥 스스로 숨고르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스닥이 1.25%가 뒤로 밀렸고, 또 FOMC 그 의사로 공개된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기다리는 그 수준까지 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간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는 게 적절한 시점에 그 긴축 템포를 조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좋고 나쁜 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대로죠. 그래서 이제 후반에 조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은 그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0.68%. 그러니까 이게 2499.30. 그러니까 첫 시세부터 2,500을 그냥 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 기관은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오늘이 이제 3개월 중에서 제일 많이 거의 이제 갖다 그냥 퍼붓듯이 매도에 나섰고, 처음 시작할 때 잠시 매도 쪽을 보이던 외국인들은 빠르게 매수로 전환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3거래일째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지막 동시효과에 걷어가요. 오늘은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더 매수를 한 거고, 지난번 이제 두 거래일은 매도 쪽에 있다가 갑자기 동시효과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종가에 걷었다 하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고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후반부에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지수 2,500을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스쿨 분들한테는 제가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결국은 양봉을 만들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11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46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2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 코스피 종가는 2,508.0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33%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준수하게 오늘 잘 막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0.6% 정도 밀리면서 시작을 했고, 뒤이어서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늘리면서 이게 마이너스 1.2%까지 이렇게 쭉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점차 약해지면서 조금씩 지수 하락폭을 좁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보면 양봉을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67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그 다음에 기관은 51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5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826.06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16% 하락하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오늘은 굉장히 숨고르기 조정치고는 굉장히 잘 방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환율이 1,320원 20전, 9원 90전이 올라갔어요. 이게 좀 심각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특이한 게 있다면,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외국인은 왜 이렇게 샀을까? 외국인이 샀는데 왜 환율은 올라갔을까? 이게 이제 좀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수수께끼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2,709억을 순매수했어요.
많이 샀어요.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현대차. 현대차는 443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SDI 284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108억, LG화학 136억.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우위를 보인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DI, 현대차, 삼성물산, 이게 23억, 이건 규모가 워낙 적으니까, 이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고,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를 823억을 팔았고요. SK하이닉스도 148억을 팔았습니다. 재미난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기관이 185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은 76억을 샀습니다. 예. 연기금은 이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목숨 걸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7조까지 같은 시총이 106조로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내려 앉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의 이제 특이점이고, 오늘은 삼성전자를 워낙 2,700억 이상 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유아, 키트 이런 데 관련주들이 오늘 또 느닷없이 움직였어요. 이건 뭐냐면 서울시가 15조 규모의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거, 이거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돌봄 수당, 이거를 30만 원씩 이렇게 준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육아 휴직 장려금 이런 거를 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피팅 밸브 이쪽이 좀 오늘 강했어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대로 해양, 석유, 가스 이런 거 시출을 이제 허가한다. 이거 워낙 이제 딸리니까 공급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수주 기대하는데, 왜 특히 이제 다른 거보다도 이 피팅 밸브 이쪽이 그러냐면, 이게 한 10여 년 동안 유가가 워낙 낮으니까 이거 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그냥 구조조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일부 기업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동 카타르 프로젝트 있잖아요. LNG. 이거 이제 카타르에서 많이 요새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발주를 기대해서 이쪽 피팅 밸브 이쪽은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까지 있어요. 아시지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하이로 코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원전 관련도 조금 움직였고, 또 방산과 함께 우주항공,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또 북한이 또 순항미사일 2발 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풍력도 좀 움직였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하면 이제 로봇이 따라붙죠.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이런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못 갔지만 종가가, 그렇지만 오늘 양봉을 그렸다는 거, 애초에 아침에 탁 떨어질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양봉 그리면 성공이다. 근데 오늘 양봉을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오늘 네이버, 카카오 아주 죽었었잖아요. 외국인들이 네이버는 345억이나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정금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개정하는 게 나왔는데, 계좌끼리만 전자금융이 되는 거예요. 계좌가 없으면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톡으로 친구 관계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또 일정이 겹쳐가지고 내일 새벽 발인인데
뭐 아는 분 상가에 못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보냈거든요. 카톡 뭐 이런 걸로. 그 굉장히 아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쇄신이라고 내는 겁니다. 이게 쇄신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시간 전에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다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뭐 계좌끼리 안 하면은 뭐 사고가 발생된다 이러면 사고 발생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 되게 해야죠.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다고 물에 가지 마라가 아니라 수영을 가르쳐야죠. 그럼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한테 급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너 다 가지고 여기 올래? 아니면 죽을래? 이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거기 가서 만들어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그 전기차 세금 혜택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탑재되는 모든 그 12개인가 14개 차종에 대해서 걔네들이 그 얻는 배터리가 중국에 전혀 영향 없이 만들어진 거냐? 아니에요. 그 러 메타리얼 쫓아서 들어가면 거의 세계 배터리 시장에 필요한 기본 아주 희귀성이 있건 아니면 주요한 그 소재들의 거의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우리만 이제 죽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저렇게 외국인이 많이 산 걸 보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이 생각보다 매출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설득력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쟤네 팔면 또 환율 똑같은 걸로 바꿔갖고 나가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조금 제가 요새 좀 이런 거 지금 우리 정부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타스포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터지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건가 그런 걸 해야죠. 아니 뭐 사드 같은 걸 막 내주면서 맨날 뭐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야 니넨 그렇게 하면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럼 다 뜯어가지고 미국 가서 그럼 미국 고용 올라가고 그럼 한국은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무슨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뭐 관습적이라는 소리 나고 그건 뭐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된 거 방출하는 거는 비공개로 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 잘하고 미국은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를 보면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재생 뭐 신재생 이래서 태양광 셀 몇 개 판다고 그게 될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걸 잃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얘기가 좀 그렇게 됐네요. 네,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지수가 이렇게 이틀 뒷걸음질을 탁탁 치니까 늘 그렇지만 이제 시장 끝났다. 뭐 바닥치고 올라오는데 뭐 미국도 뭐 S&P 500이 200일 부딪혀서 갤갤거리고 뭐 그러는데 이제 폭락을 맞을 준비나 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걱정이 시작된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더 칼럼니스트에 제가 쓴 글들 다들 읽어보셨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시장의 숨결을 제대로 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매일 올라가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올라가는 시장은 아주 화랑장에도 없어요. 시장은 접었다 가는 겁니다. 이틀만 접으면 난리가 나면, 더군다나, 지금 뭐, 시장이 뭐 그렇게 핫한 시장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장을 너무 코앞에 바짝 대고, 시장을 이렇게 근접해서 보면, 정말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늘 하기 좋은 말로, 일희일비,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다 말아도 좋은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애써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던 뭐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이소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되고 또 팔아놓고 나니까 또 올라가면 그 다음날 사야 되나 봐 샀다가 물리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발자국 뒤로 나와서 시장을 보면 시장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서 시장을 보십시오. 물러나서 뭐 며칠 오르고 내리고에 큰 영향 없어요. 시장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도 7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지나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코스닥도 있지만 5일, 10일, 20일, 60일 이동평균이 정배열이 되는 모습이 이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냥 뭐가 툭 떨어져서 팍 하고 리바운딩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위에 120일이나 이런 거는 뭐 경기선이니까 조금 나중에 좀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지금을 규정질 때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제한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근데 원래 그렇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시장의 상승을 보장할 만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7월부터 오를 때 수급으로는 외국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저간에 깔린 거는 어떤 거냐?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 과매도됐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 차례 75bp 올리자마자 우리는 경기 침체까지 걱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걱정을 다 끌어다가 이미 다 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뭔가 막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굉장한 모멘텀이 나타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한적 반등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잘 안 빠져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 또 나오는 악재라는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걱정거리 시장에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하거나 같은 거가 다시 반복되거나 해서 뭐 이런 게 다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주가가 잘 안 밀려요. 생각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뭐 아침 같아서야 무슨 큰 난리 날 것 같이 막 그렇지만 제가 뭐 이게 맞췄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시장이 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양봉 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뭐 스쿨 분들한테는 편하게 시장 보시고 오늘 양봉 만드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순환을 해요. 시장이. 빠른 순환. 그 얘기 뭐냐면 주가 맞추기. 서울시가 뭐 15조 해서 뭐 출산 장려해서 뭐 육아 뭐 이런 거 했다고 저쪽이 뭐 갑자기 몇 퍼센트씩 폭등하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터지느냐?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슈가. 이런 장에서는 이슈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 키 맞추기. 쟤는 또 가는데 나는 왜 못 가? 쟤는 뭐로 갔어?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로 갔어. 왜냐면 지금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제한적 반등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제가 이 두 섹터를, 두 그룹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슈는 계속 그렇게 뭐 별거 다 갖다가 이제 하면서 막 돌릴 거고, 이쪽은 메인 스트림을 가는 거는 뭐예요?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력주는 우리가 싸게 손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제 그거는 모아가는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한적 반등이 조금 더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좀 빠지겠죠. 언제 빠지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때. 근데 경기 침체가 본격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연준이 9월 돼서 금리도 만지지 않았는데 뭘 지금 뭘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세게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때까지는 속도는 완만하지만 제한적 반등을 이렇게 쉬었다가 또 며칠 투덕투덕 떨어지다가 또 가다가 이게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이슈가 본격하게 논쟁화되면서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질 때, 얼마나 빠질지 모르지만 제가 그 칼럼 리스트에 이미 기고해 놨지만, 그거 경기 침체에서 그냥 빠지라고 연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연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예. 아니면 연준이 땅땅땅 의사봉 두드려서 몇 bp 올립니다, 이거 하려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슈로 키 맞추기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때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생겨요. 그럼 그걸 갖고 뭐요? 주력주 부분에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시 챙겨 넣을 건가, 싼 가격에 사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시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쪽 한쪽은 모아가면서 한쪽에서 막 난리치다가 이제 경기 침체에서 툭 빠진다 그러면 얘 탁 털고 그 돈 가지고 주력주 경기 침체라니까 같이 주저앉을 때, 그때 불안해서 자기 포트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그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끝나고 돌아서면 굉장히 장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주식을 파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하고 맞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름 바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내일 금요일인데 주말에 늘 그렇지만 내일 좀 빨간 글씨를 그리면서 끝났으면 또 우리가 주말을 좀 편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